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담 2.0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마을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대혁 박사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인수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시다시피 이 배경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장소에서 찍고 있다. 다만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옷도 복장이 바뀐 거는 저희가 잠시 이제 뭐 좀 이제 먹고 이렇게 온 그런 상황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해가 안 지네요, 근데. 그러게요. 저희가 아까 찍은 게 한 6시 좀 지나서였잖아요. 근데 뭐 지금 뭐 상당히 해질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바다 여기 지금 보면 저 뒤에 배경만 보이시면 저희가 이렇게 넘어서 보면 바로 해수욕장입니다. 이게 쫙 이렇게 호반처럼 딱 돼 있어서 당장 뛰어들고 싶은 전대혁 박사님이신데 저 말고 추워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앞에 있었던 것이 원래 있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아직도 팻말이 안 왔겠죠. 당연히 몇 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담 이거는 다음 팻말이 올 때까지 유보하고 대신 저희가 다른 것들을 좀 앞에 세워놨는데요. 뭐죠? 책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오른쪽에 나온 주민자치 분야 매뉴얼은 일전에 한번 저희가 뭐 1회 두 동네 이야기할 때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행안부에서 그렇죠. 만든 거죠? 행안부에서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위해서 여기 모든 새로운 제도들, 뭐 새로운 관행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와 뭐 이런 것들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꼭 요걸 한번 조례안하고 운영 세칙도 있고요. 뭐 다양한 사례 그다음에 혹시 강의나 뭐 교육이 필요하시면 강사진 명단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잠깐 비켜가시고. 두 번째 책은 저희 연구원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로서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입니다.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격월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사실은 뭐 저희는 연구원이니까 연구 보고서들을 출판 많이 하는데 이거는 좀 격월간지로서 이제 일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뭐 다양한 내용들이 뭐 논단, 인터뷰,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박사님이 편집장, 제가 저희 편집위원장이고요. 편집위원이십니다. 저는 뭐 최 박사님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3, 4, 5로는 자치분권과 미래 비전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자치분권 2030인가요?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일부 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체를 PDF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슈와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그 전부 개정안이 이제 곧 통과될 거라고 이제 21대 개원되면 통과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서두에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잖아요. 전부 개정안의 내용이 뭐냐? 뭐 이런 데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연구원에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에 좀 연구원을 홍보하는 제가 편집위원장이고 그렇죠. 편집위원이시고 저희도 이제 연구원에 돌아가면 뭐 이런 행위로 인해서 좀 이쁨도 좀 받고 그럴 수 있을까요? 혼나지 않을까요?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연구원 했더니 이상한 짓 하네 뭐 이러면서 기대해 보죠 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다시 한번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시죠. 뭘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을 이야기? 저 마을 진담이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민자치회 이제 구성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구성에 있어서의 뭐 문제점들, 뭐 주민들끼리 싸우는 점들,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처럼 이 꼭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마을 공동체에 있어서도 이 주민들의 갈등 소지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시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와 관련돼서도 사실 구성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다양한 직능 단체와 또는 이장협의회, 이통장협의회 여기와의 사실은 구성에 있어서의 다툼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을 단위의 이 주민자치가 아닌 다른 마을의 삶과 관련돼서나 다양한 측면에서도 이제 갈등 사례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
뭐 일반적으로 이제 마을에서 그러니까 도시 같은 데는 뭐 가장 흔한 이 마을 내 갈등이라고 한다면 역시 뭐 층간 소음 문제가 네. 이제 특히 공동주택 쪽에서는 심하고 꼭 뭐 그건 갈등이 아니라 거의 뭐 전쟁 수준이죠. 전쟁이죠. 예. 예.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층간 소음 문제가 되게 심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마을 자체 내부의 갈등도 있지만 마을 외부에서 뭐 누가 와서 뭐 이상한 마을 근처에서 이상한 뭔가를 하려 그런다 그랬을 때 이제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또 마을과 또 제3자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네. 또 도시에서도 마을 간의 갈등이 또 많이 있죠. 실제로 이제 마을 내부에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약간 보수적인 분들은 야 그렇게 해서 되겠냐 뭐 이런 걸 해야지. 반면에 진보적인 분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죠. 뭐 그다음 뭐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 뭐 주민들의 갈등도 있고 뭐 마을 사업 같은 거를 해서 특히 어떤 뭐 이권이 들어온다거나 이럴 것 같았으면 더욱 더 이제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들.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농산호촌에서 네. 이 벌어지는 이 갈등들 중에 특히 네. 뭐 이주민과 이 원래 있었던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원주민이라고 안 하시고 박사님은 특별하게 선주민이라고 하는. 선주민 왜 선주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주민이라고 안 이제 하시고. 원주민이 사실은 우리한테 맞는 딱 예. 직관적으로 이해 되게 좋은 편인데 네. 원주민 그러면 저기 뭐 인디언이 생각나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주민하면 뭔가 이렇게 뭐 문화인류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네. 이렇게 뭐 좀 예.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약간 뭐 약간 미개한 느낌 뭐 이런 예. 것 때문에 원주민이라고 표현.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선주민, 이주민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시는데 뭐 저는 그게 조금 더 이렇게 같이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보고 예. 어쨌든 선주민과 그다음에 귀농 또는 기촌하신 분들 그렇죠. 아니면 완전 그런 그러니까 완전 외부에서 그냥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과의 예, 갈등의 이야기인가 그렇죠. 봐요. 예. 그래서 뭐 박사님도 잘 아시지 않나요? 그 특히 뭐 마을 상수도나 뭐 이런 거에 연관된 갈등 문제 뭐 이런 것들 뭐 박사님한테 뭐 들어서 알고 있는 건데요. 예. 어쨌든 이 서로 다 상수도가 서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비용이 꽤 드는 문제예요. 그거를 어디로 갈 거냐부터 해서 정해야지 이 비용이 다 수반되는 문제라서 이 상수도를 어느 라인으로 어떻게 들어올 거냐부터 해서 아니면 뭐 상수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배정된 것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돼요. 예. 딱 3개밖에 못 해요. 그럼 그 마을 안에서 어디에다 할 거냐? 어디에다 할 거냐? 제가 이장이니까 이장집 앞에 해야죠. 예. 그러면 또 소외받은 여긴 분들이- 밝지만 그래도 내 앞에. 예. 왜냐면 제가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실제적으로 누구나가 그게 원하는 곳은 저기 어두운 후미진 곳에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노약자 고령자 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집 앞을 밝혀드리고 싶은데 예. 제가 이장이잖아요. 그렇죠. 이장님 앞에. 제 집 앞에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예.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이장 죽일로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장님은 제논의 물대기다. 예.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원주민이라고 안 하시는 선주민이 선주민, 계시는 곳이 예. 있고 예. 귀농을 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마을상수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어. 어디에다 설치할 건가? 그렇지. 예. 거기서도 이제 이주민들이 좀 배제를 받게 되면 텃세다. 예. 뭐 이런 얘기.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예. 예. 이 화남을 이제 풀려고 하는데 이장님은 선주민에서 뽑혔습니다. 그 선주민에서 뽑힐 수밖에 없겠죠. 없죠. 예. 일단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면서 발생되는 이 소소한 이야기지만 이 갈등이 제때 풀리지 않으면 아니면 네. 예방되지 않으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비화돼서 마을에 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진다. 서로 고발하고 네. 소송하고. 집 앞에만 나가면 안 보고 살 수가 없는데 나가면 아 저 사람이 있네.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던 길을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마을에 사는 것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이 갈등으로 그렇죠.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참 공동체를 통해서 이 갈등을 좀 해결해 보자. 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박사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언제지 2016년 17년인지 그
구자인 박사님이 네. 마을 저 진안 마을 만들기에서 워낙 잔뼈가 굵으셨던 이 선지적인 구자인 박사님께서 이제 충남 마을 공동체센터장 가시면서 지금도 거기 계신가요? 충남에? 예, 지금도 계십니다. 예. 가시면서 이제 거기서 뭐 다양한 대화 모임 뭐 세미나 같은 것들을 이제 하셨는데 그 자료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갈등 이제 두 가지로 나누시더라고요. 네. 예, 첫 번째가 이제 가치 갈등이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이해 갈등이다. 그럼 사실 뭐 그게 꼭 마을에서의 갈등뿐만 아니라 뭐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갈등에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갈등을 연구하시는 네. 분들이 얘기하시는 가치 갈등과 이해 갈등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이분법적인 일단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거의 대부분의 갈등은 우리 뭐랑 친한 뭐 최종원 박사님, 뭐 네. 행정연구원의 갈등 연구하신 분 그분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 거의 대부분의 한 90% 이상의 갈등은 사실상 이해 갈등이다. 네. 사실 가치 갈등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존재하겠냐. 근데 저는 분명히 존재는 해요. 예. 요즘 잠깐 예. 그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해 갈등은 뭐고 예. 가치 갈등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설명을 게 예. 설명까지 아니어도 예. 간단하게 아, 해주시는 알겠네. 게 뭐 이해 갈등은 이거 돈 문제죠. 예, 돈 문제는 관계. 이해 갈등이다. 자기한테 이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아까처럼 예, 딱딱 보여지는 예, 어떤 보여지는 그런 거. 것과 관련된 예. 갈등. 갈등. 가치 갈등은 가치 갈등은 뭔가 좀 가치관의 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이렇게 어촌 마을을 개발하는데 이걸 뭐 갯벌을 보존해서 네. 친환경적으로 하자라는 맞냐, 사람도 맞냐. 있고 아니면 아니다 여기에 이거 이 지역 발전 하려면 무슨 뭐 이 싹 밀어내고 밀어내고 뭐 원자력 발전소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러신 분들 이런 게 이제 가치 갈등이고 그다음 자신들에게 실제적 근방의 이익이 되지 않지만 그렇죠. 뭔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죠. 가치 갈등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리고 실제로 생활 관습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갈등인데 예를 들면 도시에 사는 분들은 뭐 층간소음 문제도 그렇지만 네. 뭐 옆집에서 자기한테 뭐 이렇게 소음을 피우거나 하면 되게 사실은 참지 못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네. 또 시골의 농산어촌의 생활이라는 것은 뭐 옆집에서 뭐 장작 패고 뭐 시끄럽게 해도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니까 뭐 우리 집은 뭐 소리 안 나나. 늘 그래 왔으니까. 그렇죠. 뭐 옆집에서 냄새 피워도 뭐 네. 다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서로 이제 뭐라고 안 하는데 그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갑자기 돌아왔더니 예. 도시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렇죠. 위에 네. 층에 애들이 양가 떠들어도 그렇죠. 당장 올라가서 하면 조용히 시키는데 그렇죠. 여기는 꽹가리를 치고 있네요. 그런 게 바로 가치 갈등이죠. 그러니까 관습이나 문화적인 차이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비경제적인 요인들을 가치 갈등이라고 할 때 사실 대부분의 갈등은 겉에서는 가치 갈등이 좀 보일 수 있어도 실은 내막은 사실은 다 이해관계랑 그렇죠.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해관계는 어떻게 보면 돈 문제이기 때문에 또 풀 여지가 있는데 가치 갈등은 뭐 답이 없는 거죠. 그건 뭐 부대끼면 살아야지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까 뭐 말씀드렸던 이해 갈등이 어디에다가 뭐 상하수도 배관을 까느냐 문제부터 해서 네. 아니면 가로등을 예. 예 그걸 이렇게 설치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게 크면 크지만 이것도 좀 작은 거지만 지역 개발 정도의 큰 얘기들은 예. 이게 또 갈등의 차원들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옛날에 뭐 박사님 저랑 같이 이제 처음에 우리 공동체 연구할 때 전북 부안 갔었잖아요. 네. 그 부안에 신재생 에너지 타운 막 들어왔었고 네. 그때 MB 정부였는데 막 북에서 엄청 투자를 해줬는데 네. 그 이유는 사실은 부안 주민들이 네. 이 재생에너지나 환경보호에 대한 깊은 의식이 각성? 있었던 예, 것이 의식. 예. 그 표면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이현민 소장님이 하셨던 부안 에너지 등록 마을 같은 것들이 네. 이제 네. 에너지 자립 마을 당시에 이제 네. 박사님 연구하실 때 근데 저도 같이 따라서 구경했는데 그럼 왜 부안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갖게 됐느냐? 그 이전에는 사실 10년 전에는 네. 핵발전소 핵폐기물 그렇죠. 처리장을 네. 거기다 설치하겠다.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매립장을. 그거를 이제 반대를 했었죠. 네. 그럼 이제 외부에서 보면은 뭐 당시 한국 사회는 뭐 집단 이기주의다 뭐다 해서 뭐 난리.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저희도 뭐 옛날에 노동조합해서 아시겠지만 네. 사람들은 우리가 노조를 만들었을 때 네. 아, 쟤들은 뭐 빨갱이 낙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집단 이기주의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네. 그거를 이제 낙인을 찍는 저희들로서는 그 낙인을 찍힌 사람들로서는 되게 스스로 정당성을 어떤 찾기 위해서 되게 행동도 조심했고 우리가 그렇죠. 당시에 모든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맞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그랬어요. 예, 그랬죠. 우리 되게 사실은 좀
부안 사람들 똑같았을 거예요. 예, 저희는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요, 사실. 그렇죠. 평상시에도 모든 걸 잘 지키고. 근데 그때 특히 더 예. 의식적으로 맞습니다. 더 많이 예. 행동을 했다는 거죠. 되게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네. 스스로의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네. 우린 진짜로 이 태안반도 국립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한 거다. 얘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네. 그런 그 갈등이라는 건 사실 잘만 치유되면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분명히 어떤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안 사례를 봤을 때. 네. 그래서 갈등을 공무원들은 이제 민원들이 나오고 갈등이 나면 피곤하니까 이제 되게 두려워하긴 하지만 뭐 지역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갈등들이 불가피하다면 그런 갈등들에서 서로 칼불이 만나고 잘 해소해서 그게 어떤 공동체를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에 사실은 저는 말이 세서 죄송합니다. 뭐 어찌 됐건 예. 사실 뭐 갈등을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공동의 그 약속, 네. 법 뭐 이런 거잖아요. 국회를 통해서 법을 통과시키고 그것이 제정되면 그 법을 따르도록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서로들의 약속들을 지켜나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주민과 귀농인과의 갈등 문제들 특히 아마 선주민들은 전통적으로 뭐 예전에 이제 대동계나 뭐라 여러 가지 상호 부조 이런 관계 속에서 형성해 왔던 마을 차원의 뭔가 기금 발전기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예. 아마 또 다른 갈등들의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장 협의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장들은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 마을에 실제로 공유재산들이 있고 마을 숲이라든가 뭐 마을 상수도라든가 마을 뭐 도로라든가 이렇게 마을을 그 시골 오지 마을들을 자기네가 갖고 왔던 이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새로 이사 왔다 그럼 떡도 돌리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이런 사실 이주민으로서의 의무 내지는 노력들이 이제 노력들이 그런 떡을 뭐 돌려도 그만 안 돌려도 그만이지만 떡을 돌리는 행위 자체는 그렇죠. 그런 열심히 해보겠다는 노력이거든요. 그 커뮤니티에 뭔가 자기가 동화되려는 그 노력들 이제. 왜 떡이었을까? 난 아까도 떡 얘기를 듣다가 저도 한 7, 8년 전에 이제 저 집사람이 조그만 가게를 열면서 떡을 해가지고 돌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이웃집에 누가 오면 떡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왜 떡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떡이 뭐 당시에는 제일 보관도 쉽고 제일 어떻게 보면 좋은 식량 내지는 뭐 한편 자주 먹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떡이 상징하는 돌떡 그렇죠. 뭐 잔치를 하면 떡을 하니까 좀 평상시와 다른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선물로는 참 떡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지금도 환갑하면 뭐 떡 드리고. 그래서 그런 떡을 왔습니다. 예, 잘 봐주십시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떡을 돌리는데 전혀 그러지도 않고 이러면 이제 그 어르신들의 원래 살고 계시던 선주민의 이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죠. 쟤 뭐냐? 괘씸죄입니다. 나이도 좀 파란 애들이 왜 그런 인사도 안 하지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 보면 다행인데 어쨌든 마을 안에 들어오면 어쨌든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지 인사는 하나 근데 쓱 차 타고 나가버리고. 싸가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인사도 안 하고 그래. 그래서 귀농 기초인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면 다음에 꼭 떡을 해서 돌리는 거는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말씀 좀 더 하시죠.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비슷한 과제 연구 과제를 저희가 제가 연구 책임자는 아니고 이제 다른 분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같이 이제 했던 과제 중에 이제 그걸 정리하라고 하더라고요. 두 개의 시선. 그러니까 이주민과 선주민에 관한 두 개의 시선인데 첫 번째는 이주민의 입장에서 와서 이제 노력을 하잖아요. 자기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텃세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텃세라는 시선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선주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아까 말하는 그 싸가지 없음. 즉 다시 말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싸가지 없음도 싸가지 없음인데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우리가 갖고 온 마을에 무임승차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죠. 무임승차. 자기 별로 노력하지 않고 우리는 그동안에 이 마을을 갖고 계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와서 그냥 그걸 다 누린다 얘가. 이 도로 닦느라고 옛날 얼마나 힘들었는데 쟤는 그냥 매일같이 저걸 지나간다. 노력 없이. 그러니까 그런 무임승차의 시선. 그러니까 두 시선이 사실 겹치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공동체가 지난 시기에
수십 년, 많게는 선조 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그 이전 시절부터 노력해왔던 그 마을의 인프라를 갑자기 와서 맞죠. 땅 하나 요만큼 사고 그걸 같이 누리는 것. 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같이 살면 네. 당연히 누구나 공용도로를 쓸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 마을의 선주민들은 예. 그 역사 속에서 선조 예. 때부터 노력을 해서 그 길을 만들어낸 거거든. 마을 그렇죠. 길을. 그렇죠. 그 사실 공유재산 아니죠. 그것도 또 그러니까. 사적 도로일 수도 있는 경우도 많죠.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떡 한 번 돌려서 그렇죠. 이걸 다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좀 과하죠. 그거는 떡도 안 돌리고 무임승차죠. 예. 예. 떡도 안 돌리고 떡 한 번 돌리고 그냥 이 떡값 뭐 얼마 이거 그렇지. 5천 원 뭐 만 원 돌리고서 그냥 그걸로 다 퉁치려고 하는 예 그거를 이제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박사님? 전 터세를 강하게 부리셔야 된다. 아. 더 예, 강하게 부리셔서 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뭐 터세와 어떻게 보면 저도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간 곳에 그건 인프라도 거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 터세 행위를 터세 불과 거기에 한 1년, 2년, 3년 먼저 왔다는 그것 때문에 터세를 부리는 행위를 정말 많이 봤었어요. 참아야죠. 예, 그러니까 참았는데 참아야죠. 이 터세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선주민의 입장에서 바로 말씀하시듯이 이것의 공적인 그런 부분들 자신들이 갖고 왔던 것들 아무 없이 무임승차하는 문제이거든요. 무임승차 문제죠. 그래서 저는 해결책으로 박사님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요? 아니 예. 뭐 박사님 먼저 해주시죠. 저는 아까처럼 국가가 법으로서 하듯이 그 약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 약속을 해야 한다. 약속을 해야 된다. 네. 약속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저는 규약의 형태로. 규약의 형태로. 마을을 운영하는 규약이든 마을 발전 기금을 운영하는 규약이든 이런 형태로서 서로 간의 약속들을 해야 한다. 예, 약속을 해야. 근데 이미 선주민들은 그걸 다 하고 계셨죠. 그렇죠. 그게 안 한 곳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을의 규범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규약에 뭐 새로 이주해 온 분들은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걸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뭐 떡을 돌린다, 인사도 잘한다, 그렇죠. 싸가지 없이 안 한다. 그렇죠. 요즘 최근 제가 이슈가 보기엔 되고 그런 내용들은 부칙으로 담고 부칙으로 담고 메뉴 담으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부칙에 떡도 돌린다, 떡도 뭐 한다, 돌린다, 인사한다 이런 얘기를 좀 담고 메인에 뭐가 메인에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범위와 무임승차가 안 되는 범위를 정해서 그래서 저는 때에 따라서 마을 기금이 잘 운영되는 곳은 수천만 원 또는 더 되는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을 단위에서. 그리고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들을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을 거기에 어떤 분들이 왔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그 돈을 같이 항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새롭게 마을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을 니들은 무임승차니까 안 되고 계속 배척을 하면 결국 이것은 마을이 쪼개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 쪼개지죠. 귀농 기촌인이 한 명이면 그냥 그렇게 터세를 눌러버리면 되는데 늘어나고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세력이 돼버리죠. 그러면 선주민과 귀농인, 기촌인 간의 세력 싸움이 돼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런 곳이 아마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시끌벅적했잖아요. 뭐 N군에서 마을 상수도 가지고 뭐 사용하려면 100만 원 내라. 그래서 뭐 왜 내냐 서로 소송하고. 그럼 이제 이 마을 발전기금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 있다고 치시고 또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뭐 상상 5천만 원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주민과 기농인 간에. 뭐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상수도를 자꾸 얘기하는데 뭐 상수도 외에도 뭐 도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상수도 설비를 뭐 10년 전에 몇 천만 원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을 발전 기금이 현금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에 어떤 자산 하나 되어 있는 것도 있겠죠. 기계 설비 자산이잖아요. 그럼 설비 자산이 뭐 한 10년 후에 이주한 사람이 뭐 감가상각 다 빼면 그럼 뭐 잔존 가치가 얼마 뭐 그렇게 기계적으로 치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없으면 당장 뭐 물을 못 쓰니까. 그럼 이거 쓰려면 너 얼마 낼래? 그럼 옛날에는 우리가 진짜 가구당 100만 원씩 냈어. 그러면은 10년 뒤에 이제 온 사람은 적정 가격이 얼마냐? 뭐 그걸 어떻게 하겠냐? 합의해야죠. 난 합의해야죠. 합의해야죠. 저는 합의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근데 이게 합의하는 절차나 아니면 그러한 노력, 과정, 경험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마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이다. 예. 마을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 그냥 뜬금없는 다른 질문 잠깐 예. 드리면 그럴 때 기농이나 기촌인이 예. 난 생수 사 먹을래 이러면 어떡하죠? 뭐 생수를 사 먹되 생수 사 먹겠다. 난 그거 뭐 그러면 수도 안 쓰겠다 잃어버리면 목욕이랑 취사는 목욕이랑 이런 것들은 뭐 생수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적다 계곡에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계곡물 더러워지잖아요, 또. 그 처리비까지 다 본인 부담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 생수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해결이 안 되죠. 결국은 어찌됐든 어찌됐건. 5천만 원 정도의 마을 발전 기금이 있으면 예. 어느 정도가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합의나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예. 그 기농이나 기촌인이 적절하게 부담하게. 적절하게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 규약의 네. 본문에 부치게는 떡 돌려라 돌려라 대충 하고. 본문에는 분명히 뭐 예를 저는 들면 그런 거 있어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얼마를 낸다. 네. 이게 있으면은 예.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도시에서 왔어요. 예. 100만 원 내라 나보고. 네. 그럼 제가 이 말을 살기 위해서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아무 근거도 없어, 회칙도 없어, 그냥 100만 원 내래. 다들 냈대. 내가 호구야?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안 내자니 내가 못 내죠. 안 낼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고 돌아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삥 뜯기는 느낌 들 거 아니에요. 삥 뜯기는 거죠. 네. 저 단체가 네. 선주민 30명이 살고 계시는데 예, 예. 우리한테 100만 원을 내라고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럼 내는 뭐가 있습니까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늘 내는 간식이래. 거야. 내는 거래. 예. 다들 냈대. 쟤도 예. 냈대. 그 냈어.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몰라. 그럼 그 다음엔 그러면 이제 머리띠 매는 거죠. 그 또 소송 걸고 싸우는 거죠. 자기 세력 모으고 그럼. 저 보니까 막 이상하게 쓰더라. 그렇죠,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세력을 모으고 이제 세력 싸움을 하는 거죠. 세력 싸움을 해야죠. 예.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N군의 N으로 시작되는 어떤 모 군의 이제 소송 사건인데,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도시에서 특히 온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 뭐 돈 내라 그러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렇죠. 영수증을 보여준다거나 네, 뭘 하여튼 뭐 네. 있어야지 흔쾌히 주지. 안 그러면 내가 회계장부. 그러니까 낸 돈이 또 투명하게 운영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규정상에 마을 회칙이나 이런 것들에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서 이장님이 저를 데리고 와서 회칙의 몇 조를 보면 새로 이사한 놈은 얼마 내고 대신 나는 너희들이 낸 돈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너희들에게 다 이렇게 투명하게 해줄게. 어차피 다 믿고 하는 거긴 하지만 뭐 그런 어떤 합의된 규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것들이 갈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그게 이제 마을 규약이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회계 투명성이 담보되는 그런 그렇죠. 과정들을 좀 담아내고 마을 규약에 뭐 표본이나 표준안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런 거 많죠. 예. 그러면 필요하시면 이 네. 방송을 들으면서 마을 규약과 관련된 표준안이 필요하시면 네. 별도로 전대욱 박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예, 전대욱 박사님 제공하시는 걸로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조만간 저희 연구원에서 전북 완주군의 완주군의 표준 규약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완주군의 마을 회 표준 규약안 같은 것들이 담긴 보고서가 나가니까요. 그러면 뭐 충분히. 그러면 그때 이제 해서 또 세워놓고 예. 그 내용도 또 화면에도 혹시 보여주시면 보여주고 그 내용을 예.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발췌하면서 한번 예. 말씀드리면 예.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마을과 관련된 또는 공동체와 관련된 이 선주민과 귀농인 새롭게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은 과의 갈등 문제는 그리고 이제 최우선적으로는 좀 떡을 돌리는 행위,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해야죠. 예. 어쨌든 마을과 관련된 규약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위로부터 아니면 전통 속에서 여러 해 수차례 거쳐서 합의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해결의 방안들 예. 두 개의 엇갈린 시선을 같이 이제 텃세와 하나의, 싸가지 예. 없음을 이제 하나의 시선으로 만들어내는 거.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예. 자, 한 가지만 더. 오늘 처음 나왔어요? 예? 오늘 처음 한 가지만 아니, 더는 예. 한 가지만. 원래 뭐 이 되죠. 돼야죠. 네, 뭐. 되죠. 처음인데. 장 PD 오케이? 장 PD PD가 얼굴이 지금 얼굴이 썩었어요. 시간이 지금 30분을 넘어가려고 해요. 아니, 자, 30 넘기 전 빨리. 네. 갈등이 네. 이제 갈등이 사실 이제 불거진 다음에는 우리가 뭐 국무총리실의 갈등 관리 매뉴얼 이런 걸 보면 네. 뭐 갈등에 관리하는 방안은 뭐 새로운 뭐 법정으로 가서 어느 한쪽이 지든지 아니면 네. 뭐 합의 조정 화해 제3의 대안을 창출해서 뭐 양자가 손해가 없는 제3의 대안을 창출해서 뭔가 갈등을 해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불거진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감정의 골이 상하고 네. 가치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해서 막 복합화되고 대형화되니까 그 전에 잡자. 네. 예방이 예방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을 사이에서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적절하게 이제 이걸 마을 공동체의 목적이나 구성원 같은 것들도 때에 따라서는 다 명확하게 만들어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원 명부 같은 것도 만들어 두고 네. 그래서 투표는 어떻게 한다, 이장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회칙에 잘 담는 것, 예. 뭐 이런 노력이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한 노력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문서화 시키거나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부. 그렇지만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그러한 지원하는 제도나 예, 아니면 중간 지원 조직들이 존재해서 그런 거에 문의하시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예. 갈등 없이 아니면 갈등이 발생돼서 막 이렇게 비화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예.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0분 넘어서 마치지 않으면 네. 자꾸 시선들이 엇갈린 두 개의 시선이 아니라 또 다른 PD의 시선이 예. 저희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뭐 오늘은 박사님께서 한 말씀 마무리 말씀. 마무리. 예. 네. 시간은 지났지만 네.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귀농귀촌인을 많이 받아야, 특히 이제 농산어촌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많이 이주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을 발전 기금 같은 거를 이제 받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실제 판례도 있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을 발전 기금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사적 합의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저도 문제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문제는 강요를 할 때 이런 근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내야 된다고 강요를 할 때 그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결국은 이게 사적으로 이 예방,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관행 같은 것들도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사단의 실체를 만들어 놓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 고맙습니다. 자, 힘내자 대한민국, 지키자 지역정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마을 진담 2.0. 자, 지금까지 마을 진담 2.0을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 저는 이제 2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